일생일대의 강적, 잭 댐프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싸웠던 가장 강한 상대의 이름은 걱정이었다. 만약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 걱정 때문에 활력을 잃고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나 자신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실천했다. 내가 했던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링 위에서 용기를 얻고자 시합 중에도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을 했다. 예를 들어 피르포와 싸울 때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는 내게 타격을 주지 못해. 나는 그의 주먹을 느끼지도 못할 거야. 나는 다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건네니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한 말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주먹에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 선수 생활 동안 숱하게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 찢어졌으며 이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 피르포의 주먹에 맞아 링 밖으로 떨어지면서 기자의 타자기 위에 넘어져 박살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누군가의 주먹을 느꼈던 적은 생애 단 한 번 있었다. 레스터 존슨이 내 갈비뼈를 3개나 부러뜨린 밤이었다. 다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호흡이 곤란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외에 어떤 주먹도 내 몸에 닿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둘째,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렸다. 걱정의 대부분은 큰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 중에 생겼다. 나는 잠을 나는 잠을 자주 못 이루고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 손이 부러지면 어쩌나, 발목을 삐지는 않을까, 일란도의 눈을 맞아 거리를 조정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걸로 걱정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은 짧아. 앞으로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는 이어서 말한다. 이 세상에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 건강이 제일이고 말고. 그런 다음 잠을 못 자고 걱정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자신에게 주지시킨다. 이런 일을 밤마다 거듭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몸에 배기 마련이고 결국 걱정 따위는 물을 버리듯 쉽게 흘려버릴 수 있었다. 셋째, 가장 훌륭한 방법은 기도다. 시합을 준비하는 동안 하루에도 서너 번씩 기도했다. 링 위에 올라가면 매 라운드 공이 울리기 전에 기도한다. 그러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잠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고 식사 기도를 빼먹은 적도 없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졌냐고? 아마도 몇천 번? 자기 연민을 이겨낸 비결. 캐슬린 홀터. 내 어린 시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병을 앓던 어머니는 날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했다. 어머니를 여인 여자아이들은 모두 미주리주 워링턴에 있는 센트럴 웨슬리안 고아원에 가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틈날 때마다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고아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라기 전에는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때 내 나이는 고작 6살이었다. 20년 후, 마이너 오빠가 심하게 다쳤다. 오빠는 2년 동안 몹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 당시 오빠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시간마다 모르핀을 주사해야 했는데 이 일을 내가 도맡아 했다. 그때 나는 미주리주 워링턴에 있는 센트럴 웨슬리안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다. 오빠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를 들은 이웃이 대학으로 전화를 한다. 그때마다 나는 수업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 오빠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제 시간에 깨어나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 3시간마다 소리가 나도록 시계를 맞춰 놓았다. 겨울밤이며 창밖에 우유병을 놓아두곤 했다. 추운 날씨에 우유가 얼어 아이스크림이 되었고 시계가 울리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에서 깨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연민과 걱정에 빠지지 않고 신세를 한탄하며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실천하려 했다. 첫째,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음악을 가르치며 정신없이 살아감으로써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차단해버렸다. 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는 이렇게 다짐했다. 자, 들어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는 동안 그 사실을 잊지 마. 절대로. 둘째, 내가 받은 복에 대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이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지만 나는 미주리주 워링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워런턴에서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만큼 걱정이 적은 사람도 없으리라고 자부한다. 미주리의 이 음악 교사는 책에서 설명한 두 가지 원칙을 실천에 옮겼다. 바쁘게 살면서 걱정할 시간을 차단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았다. 이 방법은 당신에게도 유용할 것이다.